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탈모가 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 탈모를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이제 같은 설명에 대한 것은 그전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영상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전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 바라시고, 오늘은 그 탈모를 좀 더 그 모발 하나에 대한 아주 미시적인 접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모발과 이 탈모는 전 세계적 남성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현대에 있는 청소년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들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아주 큰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단순한 호르몬 문제로만 푼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서 혈액순환과 관계가 많다. 그러니까 모발에 피가 잘 가야지 결국 그 성장이 잘 된다. 나무에 물을 잘 줘야지 성장이 잘 되듯이 모발에 피가 잘 가야지 성장이 잘 된다. 이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요. 이 그 모발이란 것은 단백질이죠. 그 우리 몸의 피부나 골격, 연골, 치아 이 다 단백질인데 이 모발도 단백질입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나오게 하려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백질이 모발로 가는 기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결국은 장이 튼튼한지를 봐야 됩니다. 설사를 잘하는지, 그러면 흡수가 잘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장이 튼튼해야지 우리가 먹었던 단백질, 예를 들어서 콩이나 뭐 쑥이나 식물성 단백질이든 그 고기의 단백질이든 단백질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흡수되었을 때 바로 이게 다음날 모발로 오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여야지, 이게 필요가 되어야지 단백질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육회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을 안 쓰면 이 근육으로 가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배에 지방만 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에서 단백질이 흡수되고 나면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단백질을 실제 합성하는 곳, 장에서 분해가 돼서 이제 아미노산이 된 것이 실제 간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엔도플라스틱 레티큘럼이라는 간세포 있는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간에서 이제 그 태그를 붙여서 이거는 신경으로 가라, 뭐 뼈로 가라 이렇게 이제 태깅을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것을 용접하는 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에 있는 성장 호르몬에서 용접을 하게 되죠. 결국은 모발로 이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장 호르몬이 이제 용접을 해서 모발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성장 호르몬이 모발을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요. 모발 성장 주기에 따라서 자라게 해줄 때 보통 이 성장을 하는 게 한 4년 정도를 하나의 모발 세포에서 나와서 한 4년 정도를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모발을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결국은 낮에 활동할 때는 모발이 성장을 하지 않고 밤에 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밤에 성장한다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올라갈 때 두피 혈액이 공급해서 성장 호르몬을 받아서 잘 잔다. 거꾸로 말하면은 교감 신경이 하루 종일 많이 노출이 된다면 부교감 신경이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모발의 성장을 방해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하면 그때는 두피에 피가 안 가고, 내가 편안하고 쉴 때, 특히 잘 때 두피에 피가 가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지 두피에 모발에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전조 증상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언제 탈모가 될 수 있냐는 것은 결국 부신 호르몬이 점점 적어지는 상황, 내 몸을 보호하는 상황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부신의 호르몬이 모발의 피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피지가 떨어진 상황, 결국 머리카락이 부시시해지거나 아니면 림프오염이 많아지는 상황, 두피가 좀 가렵거나 아니면 눈과 뇌를 많이 써서 두피로 올라가는 상황, 아니면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두피에 열이 많은 상황, 결국 모발이 좀 부시시해지거나 좀 가늘어지거나 두피가 가렵거나 아니면 두피에 열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탈모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내가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먹는 거는 오염된 음식을 안 먹는지, 그리고 운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모발이 점점 탈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원인이라고 하죠. 그 호르몬 원인 중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5알파 전환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DHT가 휴지기를 더 길게 해서 모발이 결국 나는 거를 방해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호르몬의 원인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 5알파 전환 효소가 왜 그러면 많은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책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왜 DHT가 많아지는가는 사실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많지만은 5알파 전환 효소가 왜 많은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5알파 전환 효소 왜 많냐면은 이 전환 효소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5알파 전환 효소는 코티졸, 부신 호르몬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억제를 한다는 것은 내 몸에 부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었을 때 결국은 내가 부신의 호르몬, 결국 코티졸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5알파 전환 효소가 나와서 이걸 좀 덜 나오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코티졸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코티졸이 나오고, 코티졸이 많이 나오니까 5알파 전환 효소가 나오는데 이 5알파 전환 효소가 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5알파 전환 효소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남성 분들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은 테스토스테론 많기 때문에 DHT가 자동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DHT가 탈모를 좀 더 탈모의 시기를 좀 더 연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호르몬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원인을 얘기 드린 거죠. 그럼 이 사이클을 보셨을 때 이 모발을 어떤 사이클로 되냐면은 모발 성장 주기가 아나젠, 카타젠, 텔로젠, 우리말로 하면은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이렇게 해서 모발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나젠 성장할 때는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물론 이제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시키겠지만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이 성장을 좀 더 오래 가도록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타젠은 그 갑상선 호르몬이 줄게 되면 퇴화기가 빨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텔로젠, 마지막 휴지기는 DHT라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부산물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있음으로써 이 휴지기를 좀 더 길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이 DHT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탈모가 남성이 좀 더 많고, 여성 호르몬은 폐경이 되면 아나젠, 그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이걸 더 길게 해줄 수 있는데 성장을 길게를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모발이 약해지는 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었을 때, 그래서 폐경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머리가 부시시하고 털이 가늘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발에 빨리 자라게 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발을 좀 더 굵게 만드는 거는 췌장 호르몬에 있는 인슐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좀 항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발이 좀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감각 기관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장 주기가 이제 4년이 아니라 3년, 2년 짧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성장을 빨리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췌장이 안 좋으신 분, 췌장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어줘야지 그 췌장이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늦게 먹었다가 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었다가 또 안 먹었다가 살쪘다고 안 먹는다고 이러면은 췌장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나오면은 췌장이 굉장히 피로해지겠죠. 그러면 췌장이 피로해지면은 모발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이 췌장에 있는 인슐린인데, 이걸 췌장이 피로해지면 결국 그만큼 모발의 굵기가 얇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많이 먹고 안 먹을 때, 이런 그 불규칙한 습관들이 결국은 모발을 가늘게 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췌장에 있는 인슐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발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거, 결국은 모발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면 모발이 생성이 좀 덜 되는 것을 분해하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모발이 다 자라고 나서 언제 끝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좀 더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성장기를 좀 더 오래 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발 하나를 봤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가 일단 가게 됩니다. 그 동맥에 피가 가서 모발 세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맥으로, 그러니까 동맥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모발에 전달해주면 영양분과 산소를 모발이 가져가고 그 정맥으로는 나머지가 영양분과 산소가 빠진 피가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발 세포에서 대사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대사 과정을 하고 나서 대사에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림프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발 하나가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는 별로 안 가고 찌꺼기가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모발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혈류를 많이 공급을 해주려면 결국 부교감신경이 많이 그 하루 동안 있어야지 피가 더 잘 가겠죠.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게 되면 그 두피 피가 안 가고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면 두피 피가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자는 것, 그리고 쉬는 것, 명상하는 것, 그리고 밥 먹을 때 천천히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두피에 피가 잘 가도록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림프에 나가는 배수, 우리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구이기 때문에 하수구에 찌꺼기가 별로 안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수구에 찌꺼기가 안 가는 상황은 결국 림프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림프가 오염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이런 가공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밥도 백미면 쌀겨를 다 깎아서 도정을 한 것이고, 또 밀가루 같은 경우는 장기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공 식품 첨가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빵이나 치킨, 피자 이런 식품 첨가제들, 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화공약품의 아주 미세한, 아주 미량이지만은 그것의 이제 안전 수칙은 지켜서 기업이 팔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1년이 아닌 10년, 20년, 30년 계속 먹게 되면 이게 쌓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정화작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의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을 잘 자야지 정화를 하게 되고 땀을 잘 배출해야지 정화가 되는데,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나서 땀을 잘 빼질 않고 결국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사무실에 있고 아니면 소파에서 리모컨만 해서 TV만 본다든지 휴대폰을 본다, 그리고 먹는 거를 자꾸 그 인스턴트 식품을 배달시켜서 먹는다, 이러면은 림프에 찌꺼기를 많이 유발시키는 것은 많이 먹고 배출은 안 하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서 늦게 자고 하면은 림프에 정화작용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잘 때 림프, 모발 세포에 있는 그 찌꺼기를 계속 이제 차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모발 세포에 혈액도 공급이 잘 안 되고, 교감신경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하루 동안, 그리고 배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발 입장에서는 영양분은 안 가고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모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모발이 일찍 탈모가 되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자기가 스스로 먹는 것을 오염된 그 림프를 오염시키는 음식을 먹고 늦게 자고 몸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먹는 것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는 여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과 생각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고 싶은데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감정은 피고 싶지만 생각은 하면 안 되는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은 감정인데 이성적으로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부딪힐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팔다리로 피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을 키는 그 눈 쪽, 그리고 생각을 하는 머리 쪽으로 피가 가게 되는데, 실제 교감신경을 이렇게 키면 두피로는 피가 잘 가지 않고 생각을 하는 머리, 그리고 얼굴, 감각기관, 그리고 팔다리에 도망가야 되니까, 아니면 싸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피가 가게 되죠. 그리고 몸에 피가 안 가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설사를 많이 하고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냐면 성 스트레스입니다. 성적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봤었을 때,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봤었을 때 무언가 눈으로 어떤 자기의 욕망이 있는데 그걸 행동을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제가 비유를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것을 못했었을 때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들도 단순한 이제 상사가 꾸짖는 행동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성적인 잡지를 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게 탈모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그 모발에 있는 세포에 찌꺼기를 정말 많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물론 머리로 보는 즐거움은 있겠지만 결국 두피로 가는 피는 스스로 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자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깥에 배수를 하는 부분에 찌꺼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가공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몸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멜라토닌이 그 림프를 대청소하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4시 사이는 자도록,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췌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두피로 또 몸으로 땀을 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편안한 삶에서 들어가는 건 피가 덜 가고 나가는 것도 나가지가 않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피가 안 간다는 거는 우리가 위쪽으로 피를 올리는 행동들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가는 것은 찌꺼기가 땀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주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른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몸의 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혈액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런 아래쪽 운동보다는 상체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결국은 우리가 복근이나 대흉근, 그리고 목 근육, 그리고 깨물근, 이마 근육을 이렇게 눌러서 얼굴 건강 운동 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쪽 앞부분을 혈류를 올려주면 두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체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결국은 땀을 내야 됩니다. 두피로도 얼굴로도 땀을 내서 림프가 배출이 되도록, 그래야지 혈액이 위로도 공급이 되고 또 결국에 배출이 돼서 땀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모발에 순환된다. 물론 땀이 나고 나면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샤워를 빨리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혈액순환을 돕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영상을 꼭 보셔가지고 지루성 두피염 있는 분들은 위로 이제 피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과 뇌를 너무 많이 써서 이미 이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두피에 열이 많아서 모발이 오히려 못 견뎌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래쪽으로 피를 좀 혈액순환을 밑으로 빼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계단 오르기, 달리기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는 교감신경을 꺼야 되겠죠. 교감신경을 끄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밥도 먹을 때 천천히 먹고, 쉴 때도 좀 푹 쉬고 눈을 감고 쉬고, 그리고 잘 때도 일찍 누워서 숙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추천 또 드린 게 이제 명상을 해서 아침마다 명상을 좀 하게 되면 그만큼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교감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스트레스, 또 성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이고 육체적인 음식으로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리고 일찍 자고 땀으로 빼서 모발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발을 건강하게 해줘야지 결국 모발이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두피 마사지라든지 머리 빗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일조를 하는 거지만 전체 대세를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공탄수화물 끊고 채식을 하게 돼서 항산화를 좀 더 몸에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탈모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다시 준비를 해드려 봤고요. 그전 영상에서는 이제 혈액순환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다면 실제 이 가공탄수화물이 어떻게 우리 모발에 안 좋은지, 그리고 잠이 어떻게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단순한
그냥 일반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뇌하수체 호르몬을 건드리는 성적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탈모가 되었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각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편안한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고 늦게까지 있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봤다. 이 모든 것이 모발을 아주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모발에 도움이 되셨으면 싶고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